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뭔가는 다 한다. 성격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면 다 돼. 자격증? 될 때까지 하면 시험부터. 될 때까지 하면.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게 따나? 조금 일찍 따나? 거기서 거기야. 아, 조금 빨리 땄다고 해서 월급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뭐 그거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못한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조금 떨어졌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면 언젠가는 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돼요, 목표가. 근데 그게 어렵다고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해요.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돼요. 뭐든지 간에. 하다 보면 생각나고 하다 보면 풀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에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도 얘는 하면 돼요.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하세요. 결론은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 그냥 하세요. 외우라면 외우고 쓰라면 쓰고. 그죠? 네. 그냥 하세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이적인 밀도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얘기잖아요. 뒤에 나오는 건데요. 2번이 답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유전체 안에 흐르는 전류예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예요. 콘덴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얘는 2파이 FC V제곱. 이거거든요, 결국.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V는 이제 2파이 FC VM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V죠. 2파이 FC V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콘덴서니까 플러스 얼마? 2분의 파이. 콘덴서는 90도 앞선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전류는 항상 어떻게 돼요? 90도 진상이에요. 변이 전류는 90도 진상이에요. 콘덴서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유전체 중에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변이 전류 밀도. 그러면 얘는 암페아잖아요. 퍼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죠. 면적으로 어떻게 하라? 나눠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눠줘라. 자, 그러면 변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이야기가 밀도니까 전류 밀도는 당연히 뭐야? 전속 밀도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야. 밀도니까. 그래서 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DT분의 D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라운드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거는 미분하다는 얘기죠. 네, 미분하다. 라운드 D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 얘는 전속 밀도 D니까 입실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요게 변이전류예요. 그래서 변이전류가 들어가는 거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요것도 넘어가면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넘어가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냐 요거 묶어져서 여기까지 들어가느냐 이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간 건 여기 들어간 거는 얘는 뭐야? 저기 보니까 유전체 내 변이전류 밀도. 얘는 뭐야? 공기 중에 변이전류 밀도예요? 공기 중에 변이전류 밀도. 공기, 유전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율이 이렇게 될 거예요. 유전율이 분명히 얘기하기는 유전체 내에 전개체계 이고 유전율이 입실론이라고 주어졌어요. 유전율이 입실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이전류 밀도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변이전류 밀도예요.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2라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둘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이게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이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나눕니까? 전속밀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극의 세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나눈 건데 얘는 둘 다 뭡니까? 둘 다 얘는 둘 다 이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만 이렇게 되고 있죠. 둘 다 나눴을 때 하나만 될 것이냐 두 개가 될 것이냐 그 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가 되겠죠? 둘로 나누는 거. 자, 여기서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는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입신론이잖아요. 입신론이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P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전속밀도 D에다가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D가 되는데 요 이야기는 뭐가 돼요? 입실론 S로 나누는 거니까 입실론 제로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입실론 제로가 돼야 돼요. 여기는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입실론 2가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가 되는 거잖아요. D로 나타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실론 2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요거에 제로가 되는 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을 때 이걸 찾을 것이냐 이걸 찾을 것이냐 얘는 아닐 것 같아요. 두 개는 아닐 거고 둘 중에 하나 찾는데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 근데 여기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얘 P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P.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거는 넘어가면 더해줘야 되잖아요. 넘어가면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더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거 더하기 이거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어느 게 되느냐를 보면 다시 한번 쳐다봐봐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쳐다봐요. 당연히 보기에서는 P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고 P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D는 전속밀도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P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뭐 해줘야 돼? 미분해 주는 거죠? 이 형태하고 똑같은 걸 찾아보면 더하게 될 것이고 더하게 될 것이고 P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더해 주는 거죠. P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2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이거 2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거 찾아봐라. 얘는 이제 전자장하고 관계가 되고 변이적인 밀도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계산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주면 땡큐죠. 왜 땡큐인지 알죠? 1kWh는 860kcal. 그러면 1kcal는 뭐 86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땡큐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전류 구하는 전기량은 암페어 아우니까 암페어에다 쿨롱 곱해주면 시간 곱해주면 쿨롱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회로 이런 문제예요. 그냥 그대로. 회로라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나머지들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니까 별거 없고 이런 건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보너스 보입니까? 로우 S분의 1이니까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고 로우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줄 알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산의 저항인데 이런 거 모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기본인데. 그렇죠? 이런 거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아는 거고 나머지들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금속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 금속이거든요. 금속. 이런 금속 도체가 있다. 근데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상승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전하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입자한테 부딪혀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항은 원래 지가 가지고 있던 저항이 있어요. 그거보다 저항이 증가해요.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온도 변화가 있어요. 세타만큼 변했어요. 이 저항은 세타만큼 변했어요. 온도 변화. 그리고 이 금속이 뭐가 있죠? 또 뭐 하나 있는데 금속이 가진 성질, 열 전도도, 저항도 마찬가지죠.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오죠. 온도 계수. 그래서 알파라는 온도 계수,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죠? 이만큼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묶어내면 1 플러스 알파 t가 되겠죠. 뭐 알파 세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알파 세타. 그러니까 원래 저항보다 이렇게 세타만큼 저항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따라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답이냐? 전기 저항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은 뭐죠? 올라가고 비례. 부는 뭐예요? 반비.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걸 정특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걸 정특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걸 부특성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특성. 그리고 이 부특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압과 전류면 얘를 수하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다른 책에서는 전기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하는 특성, 수하 특성, 부특성, 그 다음 비례하는 특성은 정특성.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답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이 정부 하니까 반장 무반장이 아닙니다. 이 정부에 대한 뜻을 알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구나. 그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비례하는 특성이니까 정특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거 없고 요거. 자, 요 이야기입니다.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각 저항의 온도 계수가 있어요. 그죠? 저항이 두 개가 있고 저항에 대한 온도 계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고요. 직류로 접속했어요.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직류로 접속했어요. 합성 저항. 그죠? 합성 저항. 그러니까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두 개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 계수를 알파1이라고 했나요? 여기 R1인가요? 알파2인가요? R2인가요?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이게 합성 저항. 근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온도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합성 저항의 온도 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성 저항의 온도 계수. 그러면 얘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온도 계수가 존재할 거고 저항의 합성값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뭔지 모르는 온도 계수지만 두 개가 합성할 것이다. 여기서는 알파1, 알파2를 알고 있지만 합성된 게 뭔지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내면 알파를 묶어냈는데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느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 해줘야 돼요. 두 개 더 해줘야 돼요. 어쨌든 두 개 더 해주는 건데 얘는 밑으로 더 해줬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두 개 더 해준 건 어느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R1, R2, 여기는 R1, R2인데 알파1의 R2고요. 알파1의 R1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원이 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은 원이고 투는 투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잘 뜯어보면 답이 보이죠? 저항은 두 개를 어떻게 알아? 저항이니까 직렬로 더해줘라. 직렬로 더해줘라. 더해주는데 다른 거 더해주는 게 아니라 지 거 더해줘라. 얘는 빼기니까 아니고 얘는 없다. 저항을 더해준 겁니다. 그냥. 보이죠? 멀리 보면 안 보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식이죠.
요거는 단위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기본식이에요. 뭐죠? RC 이퀄 로우 입실론.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로우에다가 A분의 L, 입실론, D분의 S. 이게 RC죠. 그러니까 L과 D는 같은 차원, S, A 같은 차원이니까 로우 입실론은 RC가 되는 거죠. 이건 기본식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보죠. 자, 정자계. 여기 나머지는 다 비슷한 얘기고 RC 이퀄 로우 입실론 저쪽도 알 수 있는 얘기죠. 저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RC 이퀄 로우 입실론 똑같은 얘기고 정자계는 이런 것도 기본이니까 넘어가야 돼요. 자계색이나 뭐 전계색이나 똑같은 거고요. 자위, 전위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비교하면서 단위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콜롬의 법칙이니까 틀리면 안 되죠. 9 곱하기 10의 구순 대신에 6.33인데 걔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곱 R제곱분의 M1M2. 이 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별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들은 쭉 할만한데 이런 게 나오죠. 이것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 꼭 지저분하게 하나 있죠. 아마 시험 보는 이런 문제 꼭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요? 반지름이 A는 원형의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 이 원형 코일에 중심이 있어요.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또 옆으로 그리거든요. 눕혀서 똑같은 그림인데 원형 코일에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의 자개색이 H는 이 A분의 I가 되거든요. 중심.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X메타 떨어진 중심 축상입니다. 중심 축상에는 자개색이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중심 축상의 자개색.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런데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가 A고 여기가 X고 그럼 이 빗변은 루트에 A의 제곱에 X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끝날 때쯤 쓰는 방법은 더 어떻겠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세타거든요. 축이잖아요. 축.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는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사인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빗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A의 제곱에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나요? 사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A가 되겠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 중심 축상이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루트 씌워준 거는 루트라고 했잖아요. 루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A의 제곱에 X의 제곱에 전체 얼마? 2분의 1승이에요. 루트가 2분의 1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분의 3승. 2분의 3승은 결국 뭐예요? 이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제곱.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제곱이라는 게 이건 이제 지수법칙으로 표현하는 거. 어쨌든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여기서 어느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다른 거 찾지 말고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이 A분의 I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면 X가 0이 되면 이게 나와요. 원래는 이제 이게 사인 3승 세타 이거 찾거든요. 3승으로 나타내서 3승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 하지 말고 X를 0을 집어넣었을 때 X를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남아요? 밑에는 2가 남는 거 다 맞죠? 2가 남고 여기 I도 맞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남아요? 여기가 A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요게 되려면 저기 되려면 여기 요 자체가 A분의 1이 나오는 게 어느 거냐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0 넣으면 1이 되네요.
여기 A가 나왔죠. 여기는 2분의 1승이죠. 여기는 X죠. 0 들어가 버리면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 0이니까 이건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A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넣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곱이니까 A가 되죠. 그래서 A분의 A네. 1이네요. 1이 되면 여기는 뭐야? 0이 되죠? 0이 되네요. 그렇다면 캐거나 마나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4번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4번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죠. 뭐. 어떻게 될까요? 4번이 될 것 같아요? 4번이 답인가요? 4번이 답이 아니네요. 그잖아요. 1번이 답이잖아요. 운영축코일 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네. X에다 0을 넣으면 바로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원형코일 축상의 자위, 자개세기가 아니라 자위네요. 그렇죠. 자개세기라면 그래 가면 돼요. 얘는 자위예요, 자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원형코일 축상에 자개세기하면 자개세기는 맞아요. 자개세기가 있는데 여기 또 있나 모르겠네. 없네. 원래 자개세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 공부해서 이거잖아요. 이거 직선전류, 그렇죠? 자위입니다. 자위. 자개세기는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근데 자위는 개념이 좀 다르다. 자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위는 하지 마세요. 자개세기는 지금처럼 찾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것들은 왜 오는 거니까 정리가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라고 하면 비투자율을 물어봤어요. 자손밀도를 물어보면 또 이게 또 금방 찾아내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비투자율.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손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면적분의 자속수가 되잖아요. 면적분의 자속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손밀도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개세기에다가 뭘 곱해줘요? 뮤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속밀도라는 것은 면적당의 전석의 수. 이러고 전속밀도는 어떻게 되죠? 입실론 2라고 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H분의 B인데 H분의 B인데 이게 H가 이렇게 넘어가면 AH분의 B라고 할 수 있죠. AH분의 B. AH분의 B 찾으세요. 어느 걸까요? AH분의 파이. 이렇게 뮤는 AH분의 파이. H가 밑에 있고 파이가 위에 있는 겁니다. 파이는 다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H의 제곱이고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H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AH고 S가 A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이 철심의 비투자율 물어봤잖아요. 그죠? 비투자율.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돼 있어요? 요거는 투자율이니까 뮤제로 US거든요. 투자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비투자율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 답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요 기본 시계에서 둘 중에 하나는 답이다. 투자율이냐 비투자율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투자율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비투자율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때 자속 밀도는 원래 더 많은 게 뭘 물어봐요? 자속 밀도를 더 많이 물어봐요. 자속 밀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면 저거는 뭐 그냥 간단하죠. 저거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저것도 투자율 물어보네요. 저건 비투자율이 아니라 투자율이죠. 141번. 이렇게 된 것은 투자율 물어보는 거죠. 그죠? 비투자율하면 또 틀려집니다. 요게 문제에서 이렇게 B라고 하면 문제를 항상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안 읽고만 풀다 보니까 다르게 푸는데 뭐 자개세기 구하고 뭐 자유 구하고 뭐 이러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비투자율 문제를 항상 읽어야 돼요. 자, 비투자율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개세기가 있고 자손밀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자손밀도 B는 UH라는 기본식에 의해서 요는 U0, USH가 될 테니까 비투자율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손밀도 B를 U0H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율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게 없어지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B는 800이고 H는 저기 보니까 0.2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하면 거꾸로 적었네. 자개세기가 800이구나. 여기가 800이고 여기가 0.2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기본식, 그런 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요거는 잘 했고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뭘 물어보죠? 비투자율 자손밀도 자개 중에 이런 자하가 받는 힘. 자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F=mh죠. 훌롱의 법칙이잖아요. 훌롱의 법칙은 얘는 4파이 μ0 r제곱에 m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뭘로 표시했느냐? 자손 밀도가 들어있어요. 자손 밀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손 밀도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냐면 M에다가 자개세기를 곱하는 건데 자개세기 H는 어떻게 됩니까? M에다가 자개세기 H. 자손 밀도 B는 MH죠. 그러니까 H는 N분의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N분의 B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N분의 B. 그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잠깐만요. 맞나? UH군요. 왜냐면 서둘다 보니까 더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돼요. 이게 힘이거든요. 그럼 요 형태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건데 얘는 답이 아니네요.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M이 위에 있고 뮤가 아래에 있죠. M이 위에 있고 뮤가 아래에 있고 M이 위에 있고 뮤가 아래에 있어요. 자, 여기는 비투자율입니다. 얘는 진공중이고요. 얘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있을 수는 없죠. 항상 요거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뮤제로하고 같이 쌍을 입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뭐 약분되는 거 빼고, 약분되는 건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이렇게 있는 것은 공기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은 뭐예요? 철심이에요. 철심. 이런 비투자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얘가 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냥 공식을 그래서 몇 개를 썼어요? 3개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공식이 간단한 것 같지만 공식 하나 쓰는 게 쉬운 거고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공식을 많이 쓰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얘는 뭐냐면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계에서는 이거죠. 선전류에 의한 자계세기. 요거는 2파이 r분의 i죠. 선전류 밀도니까요. 이건 유한직선이죠. 유한직선에 의한 자계세기. 그 다음에 쟤는 무한직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무한장 원통에 대한 자계세기. 선전류하고 비슷하죠. 내부 외부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 원형 코일에 의한 자계세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계세기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네요. 원형 코일에 대한 자계세기. 이거 2분의 3성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x를 0으로 만들면 2분의 i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사인 3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계세기는. 그리고 무한장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환상 솔레노이드. 자계세기. 이 자계세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계세기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고 별거 없습니다. 암페어 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인덕턴스 어디 갔나? 인덕턴스. 요거는 잘 나오는 거예요. 얘는 공식이 무조건 이거예요. L분의 USN제곱. 물론 이런 건 외워야 되지만 L분의 USN제곱. 지금 여기서 인덕턴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SN제곱이죠. SN제곱이요. SN제곱이 나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 구할 때는 파이분의 뮤 하나 있고 다음에 L분의 USN제곱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야기, 이 L값 구하는 거죠. 이런 것을 SN 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인덕턴스에 대한. 자, 이것도 문제를 풀면 대부분이 보일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149번 같은 경우는 2파이 r분의 i는 선전류 무한정, 직선전류에 의한 자계식. 다음에 이렇게 된 150번 문제는 얘는 뭐야? 여기는 원주 내부 자계색이잖아요. 원주. 그렇죠? 원주 내부의 자계색. 근데 답 찍으면 이거 찍을 것 같죠? 근데 얘는 내부입니다. 내부. 원주 내부. 원주형 도체가 있으면 원주의 도체의 내부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떨어진 R, 여기 외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자계식이니까 H가 여기 2파이 R분의 I가 되잖아. 근데 요 안쪽에 대한 자계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니까 내부는 아니다. 내부는 뭐가 없어요? 전류가 없어요. 이걸 가정을 하려면 전류가 원주 내에 골고루 흐른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원주 내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요만큼 들어가 버리면 그때 면적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면적에 비례해서 전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지만 이런 골고루 전류가 흐른다는 조건이 없다면 걔는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원주는 전류가 안 흘러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표피 효과. 표피.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도체 표면으로 흐른다. 전류가 도체 표면으로 흐른다. 표피 효과다. 그러니까 내부에는 전류가 없다. 그래서 자계세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무한정 직선이잖아요. 2파이 R 메타 떨어졌어.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분의 I잖아요. 2파이 R분의 I. 어느 겁니까? 1번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석 밀도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석 밀도 B는 UH라는 거잖아요. U에 비례해야 됩니다. U에 비례해야 됩니다. U 비례하네. 얘 비례하죠. 근데 얘는 U에 반비례하죠. 그럼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어느 게 다르죠? 직선 전류는 2파이 R분의 R이잖아요. 왜? 직선이고 원둘레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요 원둘레는 어떻게 돼요? 2파이 R이 되잖아요. 원둘레는. 그러니까 2파이 R이에요. 4파이 R이 될 때는 9고 원이 될 때는 2파이 R이다. 이해되죠?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름가사 법칙 이런 거는 간단하고요. 얘는 뭘까요?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2파이 암페어가 흘러요. 그리고 도체로부터 2m만큼 떨어졌어요. 그때 자속 밀도의 세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속 밀도. 자기 세기가 아니라 자속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되죠? 자속 밀도 B는 UH입니다. H는 어떻게 되죠? 얘는 8파이분의 U가 될 거예요. 8파이분의 U가 되죠. 자, 이게 자개색이 자속 밀도니까요. 자개색이 인덕턴스죠. 이거 인덕턴스. L이죠. 8파이분의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8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 또 자유공간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자유공간은 무슨 말일까요? 자유공간. 자유공간은 매질 상수가 균일, 매질이 균일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질이 없다가 아니라 자유공간은 모든 매질이 균일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공간이라는 거예요. 저 자유공간을 얘기할 때는 전자파, 전자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답은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2m만큼 떨어진 처음에 자속 밀도를 구하라. 이 직선 전류가 이만큼 흘렀다. 여기서 2m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자속 밀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자속 밀도 B는 UH니까 직선 전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파이 R분의 I가 되겠죠. 근데 I가 얼마예요? 2파이 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R이 2m입니까? 네. 2m까지 집어넣으면 2파이 약분되고 2분의 U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정도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요거 딱 보면 찍을 것 같아. 나 하도 많이 봐서 8파이분의 뮤라고 하는 거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거 찍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느낌이 그래요. 이제 그거하고 손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원통 도체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원통 도체가 있는데 여기가 균일하다. 전류가 표표가가 없이 다 똑같이 흐른다. 균일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도 뭐가 존재하죠? 여기서 내부에 떨어진 점이 R만큼 여기 떨어져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자개색이 존재할 거예요. 균일하지 않으면 자개색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R만큼 여기 바깥에 떨어진 점에도 자개색이 존재하죠. 지금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R이 A다. R이 A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A라는 것은 바로 표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표면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부에는 이 내부잖아요. 표면까지는 내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개세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거리하고는 비례합니다. 거리하고는 비례하죠. 그리고 요 밖으로 나가면 여기는 거리하고 비례하고 여기는 밖으로 나가면 거리하고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자개세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비례하다가 반비례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그 개념을 알면 내부니까 여기서는 비례하는 거, 거리하고 비례하는 거, 비례하는 거 찾고 여기서는 반비례하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 비례하는 거 찾아보면 어느 것이 답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부라고 하면은 없네. 내부는 없잖아. 내부는 없어요. 여기는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 아래 와야 되잖아. 근데 없어. 그럼 얘는 전부 뭐야? 외부네. 외부는 뭐야? 2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균일이라는 말이 주어졌고 물어볼 때 자기를 물어볼 때 여기다 뭘 물어봐야 돼? 내부 자기색이 물어봐.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내부 자기색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A의 제곱에 R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내부에서 비례하고 이게 맞는 표면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외부의 자기색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지. 선도체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는 균일하다는 조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걸 기억해요. 내부의 자기색이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아래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단위를 보면 여기가 메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메타 제곱이 되어야 하나 없어지면서 똑같은 단위가 되죠. 밖에 있는 단위하고. 똑같은 단위가 되잖아요. 똑같은 단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요거는 간단하죠. 원형거의 중심이니까 2R분의 I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 줬다는 거고 얘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원형 코일 얘는 각도가 주어졌네. 이 각도 주어진 건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로 보면 얼마예요? 전체로 보면 2R분의 I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지고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가 흐를 때 요 중심에 대한 5점에서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를 나눠볼게요. 4개로 나눠버려? 응. 4개로 나누면 답이야? 응.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 4등분 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뭐야? 직선절이잖아요. 직선절인데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한장이라고 불러요. 무한장 직선이 있고 유한장 직선이 있죠. 그럼 유한장 직선의 중심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 세타가 되고 세타가 되면 유한장 직선에 의한 자기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회전한단 말이에요.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 자기가 여기서 더해질 거예요. 다 더해질 거예요. 이거에 의한 자기, 이거에 의한 자기, 이거에 의한 자기, 이거에 의한 자기가 더해지면 4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한장 직선은 몇 배? 4배.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너라는 문제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도 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저 문제도 한번 보죠. 이런 문제도 한번 보고요. 160번, 158번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원형 선전류가 갖는 힘이래요. 힘. 힘의 F는 어떻게 되죠? 힘의 F는 NH, QV, NH 이렇게 되잖아요. M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색이 H가 붙잖아요. 그럼 H 대신에 뭘 집어넣는데 원형 선전류라고 했죠. 원형 선전류에 대한 자기색이는 2R분의 I가 돼야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2R분의 NH, NH 그러니까 2R분의 MI가 되겠네요. 그렇죠? 2R분의 MI, 2R분의 MI, 2R분의 MI 저기 2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찾지 않아요. 왜 그렇게 찾습니까? 그렇게 찾으면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형 전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원의 자기의 세기는 2R분의 I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2R분의 I가 있는 거 찾으면 돼, 그냥. 2R분의 I가 있는 건 어느 거예요? 얘가 되잖아요. 그걸 찾으면 또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1번 보면 답이 보이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기 내에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기 내에 놓으면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맞죠? 힘이 작용하는데 평등 자개 중에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 전류는 어떤 힘을 받는? 직선 전류가 받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길이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직선 전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사인에 비례한다. 플레밍의 자개내 작용하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F, B, I, L 사인 세타. F, B, I, L 사인 세타. 기전력도 있고 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오른손 법칙. B, L, V 사인 세타. B, L, V 사인 세타니까 이거는 이제 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전력이는 B, L, V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회로에서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사인 세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가 돼요. B, V 사인 세타. 모든 기전력은 회전하면 뭘 만들어요? 사인 세타에 대한 파형을 만들어요. 사인 파형. 이건 마찬가지로 사인. 그래서 정현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할 거 많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야 되죠? 그 다음 자속 밀도에 비례해야 되죠? 안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해야 되죠. 전류와 자개 사이의 각, 전류와 자개 사이의 각의 정연에 비례해야 되죠. 안 비례가 아니라 뭐예요? 비례해야 되죠. 여기 반자가 여기 붙어 있고 비례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잘못 보면 반자 안 보이면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답이 없네. 뭐 이거 가능해요. 이게 글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CBT라 그냥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문제 수에 따라서 한 문제 풀기, 여러 문제 풀기 있죠. 그렇게 안 나오나요? 5문제 풀기 뭐 이렇게 안 나오나요? 문제 한 문제씩 푸나요 모니터에? 네, 한 문제씩 듭니다. 여러 문제 풀기 안 나와요? 여러 문제 풀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 해본 적이 저는 한 없어요?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한 문제씩만 풀었어요? 네, 한 문제씩 풀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막 넘겨야 돼요. 보통 잘 한 문제 보고 옆에 그 번호가 나오거든요. 예. 그 번호에다가 클릭하면 따다닥 넘어가요. 예, 클릭하고 다음 문제. 다른 문제 먼저 공유. 자, 일단 번호가 있어. 아, 1번서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확대 그 퍼센트가 있어요. 100%, 200, 150%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네 문제 나올 때 있고 그렇게. 그 여러 문제 풀기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제 풀기로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바로 다음 문제 풀어야 되니까. 계속 문제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또 편한 대로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는 알죠? 이건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오른손 왼손 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얘는 이제 두 직선 전류가 흐르면 그 직선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랬을 때 직선 전류고 결국 이건 뭐예요? 이게 2파이 R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직선 전류잖아요. 직선 전류. 직선 전류가 R메타만큼 떨어져 있으면 자기의 세기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2파이 R분의 I가 될 텐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 F 이퀄 뭐가 된다? 뮤 H가 된다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다음 요쪽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류 두 개 곱이 되는 거죠.
두 힘을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고 4파이 곱하기 11 마이너스 7승이죠. 이렇게 되네. r분의 2i 곱하기 11 마이너스 7승 이렇게 r분의 2i 곱하기 2i 곱하기 11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오는 이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근데 요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직선전류에 대한 자기제기 그걸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대로만 집어넣으면 돼요. 전류 넣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이런 자성체 나오는 건 외우는 거죠. 여기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이런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요거 자성체에 대한 얘기 자화의 세기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자화의 세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둥국의 세기예요. 둥국의 세기 아까 열심히 해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화의 세기. 자화의 세기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되거나 면적당 자화됐냐 면적당 얼마나 자화가 됐느냐 최적당에 얼마나 자기 모멘트가 있느냐 모멘트는 ml이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문제고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화의 세기 여기는 요 자화의 세기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둥국의 세기나 그게 그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둥국의 세기는 P로 나타냈고 자화의 세기는 J로 나타내죠. J로.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하고 그냥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 P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P로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됐어요? 입실론 제로 묶어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고 D에다가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2가 이렇게 되나요? 입실론 S분의 D가 되나요? 입실론 2라고 할게 그냥 입실론 이 제로 입실론 제로 D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전속밀도 대신에 자속밀도 들어가는 거고 전개세기 대신에 자개세기 들어가는 거고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걸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뒤에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이게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뮤0 묶어내고 뮤s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뮤s 대신 뮤r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하나 빠졌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 1번과 2번은 답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뭘까? 얘는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통분을 해보세요. 통분을 해보면 US분의 요 1이잖아요. 1. 그죠? 이게 뭐가 돼요? US가 되죠? US분의 US가 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얘는 뭐야? US분의 1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US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 US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반대가 돼요. 1 마이너스 US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죠. 그죠?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US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분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분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만들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US로 나눠주는 거죠. UR이라고 했으니까. 단지 이제 그런 차이다. 선생님은 뭘로 나타냈어요? 비투자율로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비투자율. 뮤제로를 뺐단 말이에요. 비투자율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식은 이해가 돼야 되죠. 이렇게 오는 거.
알겠죠? 자, 쉽게 생각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µS, µ0, H가 되면 µS로 나눠줘야지 똑같아진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들어요? B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B로 묶어낸 겁니다. 그거예요. 알겠죠? 그 형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맞느냐? 요걸 보고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통분해보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174번. 어느 걸까요? 얘는 J입니다. 얘는 B 이렇게 되어 있죠? 성립할 수 없는 거 찾으래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뭔지 몰라요. 성립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건 방금 우리가 해봤던 거고 뭔가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립할 수 없는 게 뭘까요? 1번은 H를 저게 뭐죠? 1번이? 자화의 색이잖아요. 자화. 그죠? 붕극의 색이는 뭐예요? P죠? 그러면 자화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붕극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죠. 저건 뭐죠? 자손밀도죠. 자개의 색이가 아니라 자손밀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1번이 바로 답이 틀리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B가 아닙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맞는 거죠? 요거 맞는 거. 자, 저거는 요걸 대입하면 돼요. 요거. 자화율. 자화율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요것도 이게 자화율입니다. 결국 이 자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µ0, µs 마이너스 이게 µ0가 되는 게 이게 자화율이 되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 1번이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보이면 답이 안 보이면 바로 보여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해볼만 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공식 나오는 문제인데 175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그래도 뭐 할 때까지 좀 봅시다.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뭘 구하는 거야? 자극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야. 자화의 세기가 있는데 자극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야. 자화의 세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극.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야? 자화의 세기는 정의가 면적당 자화되는 양이고 체적당 자기 모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기본식이거든요. 그러면 M을 물어보니까 S에다가 J를 곱해주면 되겠죠. S에다 J, S는 뭔지 모르지만 S에다 J를 곱해주는 거예요. S에다 J를 곱해주는 거예요. S에다 J를 곱해주는 거예요. 어느 게 S일까요? 이건 S로 나눠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얘는 면적에다 길이를 곱했네요. 면적에다 길이 곱하면 최적이죠. 최적이니까 이건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뭐예요? 뭐죠? AN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면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S에다 J를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시 봐요. 보이죠? 개념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건 경계 조건이니까 이건 이런 것들은 알죠. 탄젠트로 나타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탄젠트로 나타내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경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경계 조건의 물절의 법칙을 나타낸 것을 하면 얘는 답이 3번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항상 무엇이 같아야 된다? 경계 조건이 이게 같아요. 그게 같은 걸 알아야 되죠. 뭐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쭉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스 전자이도 나오는데 전자이도는 뭐 대부분 그냥 쉬운 것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인덕션스 구하는 게 있어요. 인덕션스 구하는 거. 이런 거 나와요. 뒤로 좀 넘어가서. 이 문제 보는 거 좀 다르네요. 이거 206번 앞에 있는 문제 6번. 여기는 인덕턴스 이런 거 구하라 그래요. 그럼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인덕턴스는요
기본식이 똑같아요. n 제곱에 비례해요. 이렇게 돼요. L분의 뮤 S n 제곱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것에 비례해요. 이거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L분의 뮤 S n 제곱. n 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찾으면 돼요. n 제곱에 비례하는 건 저거죠.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L이 들어있어요. 자기저항. 그러네. 이 안에 들어있어요. L이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저항 R은 투자율 뮤, 도전율 투자를 하잖아요. L 정기저항 로우라고 하죠. 보이죠? 근데 이제 시그마라고 하잖아요. 투자율 뮤 L분의 A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A도 있고요. 그래서 L분의 뮤 S N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여기 자기저항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제곱이 있는 걸 찾으면 된다. 자, 보세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인덕탄수 구하라 그러면 다 그래요. 그냥 제곱만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것도 뭔지 몰라요? 자기 인덕탄수 구하래 맞죠? 그 제곱이 다 있어요. 아니에요. 요거 L분해가 아니죠. S분해잖아요. 이건 L이 위에 있죠. 그럼 이제 답이 4번일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4번일 거예요. 인덕탄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딨죠? 답이? 여기 있나? 답은 2분이었어. 2번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틀려졌어요. L분의 위에서 N제곱에서 2번이 답이 나오려면 문제가 틀려졌어요. 읽어봐야죠. 앵커인은 자, 여기 있고요. 자로가 있고 투자율이 있고요. 환상철심이래요. 환상철심. 환상철심이면 단위 길이당의 권수가 존재합니다. 단위 길이당의 권수. 1m당 권수가 m에다라고 하는 거죠. 단위 길이당의 권수. 그러면 이거 같으면 L이 이렇게 곱해져요. 권수가 이만큼입니다. 얘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N이라고 하는 것은 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턴이 되는데 얘는 문제가 주어진 게 길이당 턴 메타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메타를 곱해줘야 똑같이 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NL이 나오는 거잖아요. NL.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뮤 S NL의 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뮤 S NL의 제곱. 여기 원래 L이 있어요. L분의 뮤 S N 제곱이에요. 근데 단위 길이당의 권수 퍼 메타니까 메타를 곱해주면 NL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여기 하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되죠. 어쨌든 뮤 S N 제곱이 문제가 바뀌면 잘못 찍으면 이건 찍겠네요. 네, 근데 얘는 단위 길이당의 권수라고 하는 이런 1m당 이게 주어졌으니까 역시 문제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보면 이렇게 실수해요. 읽어봐요. 문제는 꼭 읽으라는 얘기예요. 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막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뮤에스 그러면 거의 다 답이 나와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인덕탄수 구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돼요. 이런 것들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단위 길이당의 권수 한번 또 봐야겠네. 단위 길이당의 권수 맞나요? 네. 환상철심. 단위 길이당의 권수 맞나요? 근데 이거 어쨌든 얘도 뭐예요? L분의 US. 이게 단위 길이당의 권수가 아니죠. 네. 길이가 있잖아. 2파이 R. 그리고 존재합니다. L분의 US N제곱이면 뭐 이거네 그냥. L분의 US N제곱. 어쨌든 인덕탄수 구하라 그러면 식을 찾아라 그러면 L분의 US N제곱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다 답이. 알겠죠? 네, 그게 이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식을 집어넣어라 해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집어넣고 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도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가. 환상 속에는 단면적으로 길이가 L이다. 메타죠? 원수를 반으로 줄였대. 인덕탄수 N분의 BS N 제곱. 아니면 4분의 1 제곱. N 제곱.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도 생각이 되죠.
얘는 기본식이고 li는 n파이. 이 공식도 뭐 이거 특별한 공식이 아니고요. 전자유도 법칙 기억하죠? 요건데 전자유도 법칙은 어떻게 하죠? 2는 L dt분의 di n dt분의 d 파이 이렇게 하죠. 이 전자유도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워버린 거예요. 미분 지워버린 거예요. 양변 적분한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li는 n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li는 n파이예요. li는 n파이예요. l은 i분의 파이가 아니에요. 그럼 공식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l은 i분의 파이가 아니라 li는 n파이다. 그게 전자유도 법칙. 그래서 이런 인덕턴스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가 L분의 뮤에서 n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 얘기까지가 인덕턴스 계산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L분의 뮤에서 n제곱으로 이거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장 나오잖아요. 전자장인데 전자장은 꼭 한 문제 나오는 게 이거 가름할게요. 전자장에서는 전자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전자파 방정식이죠. 전자파 방정식 이거는 꼭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요거. 그리고 377 포인팅 벡터인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377 전개와 자개의 고유는 필요 없어. 377 뭔지 모르지만 377 찍으면 돼. 377분의 1이 되든 377이 되든 377 뭐가 377배 커요? 전개가 자개보다 377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전자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전파는 자파가 아니에요. 자파 안 하죠. 우리 뭐라 그래요? 전파장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파가 크기 때문에 자파보다 얼마나 높아요? 377배가 높아. 요 이하부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정리하면서 이 문제도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되는 이거는 이제 포인팅 벡터인데 요거 공식 찾는 것도 가끔 나와요. 전자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꼭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했는데요. 고생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보기만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문제 잘 읽고 나잘 집중하지 말고 잘 찍는 게 다른 문제는